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업권 전망 5월달에 또 어떤 기사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최근에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이제 상속세 준비해야 된다. 몇 천만 원 나갈 수도 있다. 이런 기사인데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2017년도 말 기준으로 6억 좀 넘던 아파트들이 2021년도 말 기준으로 12억 5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미래에는 분명히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돈의 가치가 하락해서죠. 즉 실물의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근거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속세 다 아시다시피 부자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0억이 훌쩍 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속세를 급히 준비하다 보면 분명히 부동산을 급히 내놓거나 또는 대출 이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보험으로 준비하는 경우와 대출로 준비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서울 소재 한 아파트 가격이 19억입니다. 물론 부채가 있을 수도 있고 반면에 또 다른 자산들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9억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분 그리고 일괄 상속분을 다 공제하게 되면 실제 과표가 6억이 조금 안 됩니다. 5억 8,600만 원이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는 1억 1,600만 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 과연 이러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이제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험으로 가입할 때와 대출을 받을 때 결국은 준비가 안 됐다라면 집을 팔 수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금매를 통해서 팔 수도 있고 대납, 이제 물납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는 많은 손실이 이어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배우자님이 살아계시다, 또 오래 사는데 집을 파는 거, 이거는 또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과 보험으로 이제 구분을 해봤는데, 보험으로 준비하면은 상품에 따라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당 기사에서는 월 31만 원 정도면 준비가 된다. 그리고 대출을 받게 되면은 지금 대출금리 20년 5% 기준으로 월 상환액이 거의 80만 원에 육박합니다.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죠. 여기서 무려 48만 원이 넘는 차이를 보이고, 다 납부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보험료는 총 납부 금액이 7,370만 원이고 대출금은 원리금, 당연히 원금과 이자가 합쳐져서 1억 9천만 원이 넘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여기서 1억 1천만 원이 넘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보험이라는 것은요, 보험료를 다 납부하지 않아도 될 그런 기회가 또 주어진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소비자분들한테 알려서 종신보험의 세일즈 컨설을 맞춰야 되고,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종신보험들은 기능이나 또는 환급률 구조가 과거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저해상 상품을 이용을 한다라면 좋은 적립률을 통해서 추후 이 자금의 활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좀 세일즈 포인트로 잡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기사를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자료 하나를 더 보여드리는데, 해당 자료 같은 경우는 실제 10억과 30억 기준으로 상속세를 보험으로 준비하는 것과 대출로 준비하는 것 둘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도 종신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 기사인데요. 자, 상속세는요, 1차 상속과 2차 상속을 둘 다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 먼저 가장이 사망을 하고 이때 1차 상속이 발생을 할 때 배우자가 공제를 받습니다. 근데 배우자분, 즉 어머니가 갖고 있는 자산이 추후에 불어서 다시 사망을 할 때 2차 상속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차, 2차 상속을 모두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예시를 이렇게 들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13억이고 기타 금융자산이 2억 정도 돼서 15억의 자산을 갖고 계신 분이 1차 상속이 발생할 때 상속세가 5,5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배우자가 받은 자산이 증가하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해본 거죠. 당시 배우자의 나이는 48세고 자산 증가분은 2.5% 정도로 봤습니다. 자산 증가율 2.5% 봤을 때 실제 평균 수명까지 살았을 때, 자, 기대 수명과는 다르죠. 이때 이 자산의 상속세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면 무려 3억 3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네.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배우자가 받은 상속분이 매년 2.5%씩 증가해서 큰 자산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속세가 또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상속만 준비하지 말고 2차 상속까지 생각해서 준비하고, 이 상속세를 준비할 때는 뭐까지 고려해라? 예, 상승분까지 고려해라. 그래야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이 자산을 지키고 또 불린 자산을 잘 간수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좀 잘 잡았는데, 상속세라는 게 왜 위험하냐, 여러 가지 세금 중에서도 왜 부담이 되느냐, 언제 발생할지, 그리고 얼마나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갖고 1차, 2차 상속까지 고려해서 컨설팅을 한다면 좋은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 기사는 간병비에 대한 기사입니다. 자, 점점 간병비는 중요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간병비는 점점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이 실버 산업이 커지면서 경쟁이 발생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가격 경쟁을 하다 보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간병이라는 건 아직까지는 사람이 하는 건데, 이 인건비는 저는 생각보다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간병에 대한 인건비는요,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특히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건강 수명과의 차이, 즉 유병 기간이 늘어나는 부분에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간병 기간, 즉 뭐 우리가 심지어 이제 와병 상태까지 간다라면 정말 간병비가 사람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 가족 전체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까지 어떻게 보면 무너뜨릴 수 있다. 좀 과하게 설명을 하면요, 이런 비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고, 특히 현금 자산이 부족한, 즉 은퇴 이후에 은퇴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집은 있어요. 그런데 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거나 이런 비용으로 먹고 사시는 분한테 이런 간병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뭐 리모델링을 할 때라든가 보장 자산을 준비할 때 이 부분을 잘 감안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80세 만기로 많이 구성된 담보들이라든가 또는 간병 관련 담보, 뭐 치매 관련 이런 담보들의 구성을 좀 더 잘 해놓고 좀 더 철저히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포인트로 소비자분들의 보장 컨설팅을 해드린다라면은 좀 더 튼튼한 노후를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기사는요, 국내에 있는 외국인, 즉 우리나라에 91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이제 번호가 발급이 되면서 외국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국내 외국인으로 등록되는데, 국내 외국인으로 등록된 인원수가 무려 114만 명이 지금 넘는다라고 합니다. 꽤 많죠. 그 중에 56%가 좀 넘는 분들이 남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남성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아주 많지는 않고요. 특히 이분들이 20대, 30대라는 거, 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 구조와는 완전히 다르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뭐 이미 굉장히 급속도로 고령화를 겪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우리나라는 40, 50대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외국인들 20, 30대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왔고 신체 건강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분들은 보험가입률이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또한 뭐 국내 보험가입률 개인으로 따지면 80%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4분의 1 수준이지만 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의 보험가입률이 굉장히 늘고 있다. 17%가 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보험가입률이 2.6% 정도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보험을 가입했느냐, 결국 이거는 보험금 청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를 좀 보면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일단 질병진단금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통원 의료비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원 의료비, 그 다음으로는 수술, 당연히 질병 수술 쪽이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상해 사망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척박한 환경 또는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질병 진단금이 생각보다 많고요. 그리고 입원보단 통원, 이 또한 이제 입원은 함부로 할 수 없겠죠. 이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불편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함부로 입원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굉장히 불편할 수 있겠죠. 본인의 이제 어떤 위치가요. 그래서 입원보다는 통원 위주로 실제로 보험금이 많이 청구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사망 관련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도 좀 놀랐는데, 역시나 험한 일을 하고 그런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 일하시는 분들 자체 위험 등급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좀 좋은 시장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외국인 시장에서 계약을 많이 끌어내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연결고리를 잘 타고 또 청구 쪽에서 많이 도와드려서 큰 이제 힘이 되다 보니까 소개를 또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시장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 기사는 바로 빅테크 기업의 디지털 손보사 설립 본어가 취득이라는 내용입니다. 진짜 매기가 왔다라는 헤드라인을 갖고 이 기사는 시작을 하는데요. 정말 매기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소법 개정 이후에 이 빅테크 기업들의 보험 광고는 중개로 본다라고 해서 굉장히 장벽에 부닥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동일행위 동일 규제 이런 원칙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받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본어가를 취득하고 이제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큰 장점,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장악할 가장 큰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프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카카오톡,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키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것들, 카카오페이는 결제에 대한 편리함,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소비자분한테 제공하는 거,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차를 이용을 할 때 보험을 연계해서 우리가 가입시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태국 여행을 할 때 태국에서 파타야, 방콕에서 파타야로 이동을 할 때 2시간 정도 이동을 하는데 그냥 이제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99바트, 100바트 정도 받습니다. 근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게 되면 몇십 바트 더 비쌉니다. 근데 여기엔 보험료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인프라를 이용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ICT 기술을 통해서 클릭 몇 번으로 휴대폰 파손 손해보험 같은 걸 가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청구부터 해서 심사, 언더라이팅 모두 다 비대면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마 시장에서는 물론 이미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걸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해외 이제 나갈 때입니다. 정말 영어로 다 되어 있지만 가입이 너무 편합니다. 정말 쉽게 간편하게 되어 있고 체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청구 또한 보통 레모네이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청구하는 데서부터 보험금을 받는 데까지 몇 분 안에 다 모든 게 끝납니다. 이 정도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기술들을 갖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시장부터 서서히 소비자들의 관성을 바꿔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거든요. 주력 소비 세대들이 MZ세대들이고 이들은 모바일 세대, 엄지족이다 보니까 그들의 소비 형태에 맞는 거고 보험 소비를 또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대한민국의 보험도 많이 변경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보험사에서 이러한 강력한 어떤 영향력에 굉장히 많은 우려를 또 하고 있고 또 이를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 시장은 어쩔 수 없이 변화돼야 되는 시장이고 이미 보험사들도 이런 것들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켓, 즉 기고객 정보들에 대한 어떤 소팅, 즉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정보들을 잘 소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추후에 내가 갖고 있는 마켓의 정보를 활용을 해서 소비자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보험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기사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상속세에 대한 고민 이제는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있어도 상속세 고려를 좀 해야 된다. 근데 이 상속세를 고려할 때는 1차, 2차 상속까지 고려를 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언제 발생할지 또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정말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노후의 첫걸음은 바로 간병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간병비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서 소비자분들의 보장 컨설팅의 이 간병 치매 이러한 부분들을 잘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국내 외국인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장도 하나 우리가 노려볼 만한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험업의 진짜 빅테크 기업들 진짜 매기가 왔다. 근데 과연 이들이 진짜 매기가 될 수 있느냐? 저는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층이 바뀌고 소비 성향이 바뀌게 되면 결국 이 부분이 보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보험 소비 형태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5월 정말 가정의 달인데 행복한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